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태백의 유일한 대학교였던 강원관광대학교가 설립 30년 만에 적자 운영에 따른 재정 결손을 이유로 자진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학령 인구에 지방대학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폐교가 진행된 한중대, 가톨릭 관동대 양양 캠퍼스의 경우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강원관광대학교의 경우에도 인근 상권과 원룸촌 등 지역사회 가입을 피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가능할지조차 미지수입니다. 기록적인 저출산과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대학의 입학생 수 감소는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이 협력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방대학의 존립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2월 8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도내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수가 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명보다 2.3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음식점과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설을 앞두고 가정마다 식사 전 손 씻기 등을 홍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대위 변제액이 548억여 원으로 2022년 177억 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위 변제 건수 역시 지난해 3,100여 건으로 2022년 950여 건보다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대위 변제는 영세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은 뒤에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신용보증재단이 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영월군이 고령층의 사회 참여와 소득 창출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일자리 사업은 110억 원 규모 2,900여 명이 대상으로 일자리 종류는 공원관리, 환경정비, 공공시설 자원봉사, 초등학교 교통봉사 등 28가지입니다. 올해 사업 수행기관에는 대한노인회 영월군 지회와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기관과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3분 지났습니다. 지난해 원주 치악예술관 주차장에서 개최된 2023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에 사용된 조형물들이 행사의 일회성으로 사용된 뒤에 전부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이 돼서 예상 낭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23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에 사용된 조형물들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은 어떤 페스티벌 축제였나요? 이제 매년 그림책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그림책 도시 원주 아카이브전이라든지 네. 이제 그 원주에도 독립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이제 매년 열렸던 행사입니다. 네. 근데 조형물을 이렇게 전시를 하는 모양이네요? 조형물은 지난번에도 전시된 거는 이제 기타 소품들 정도였지만 네. 올해, 그러니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에 이제 그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림책에 나오는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조형물들인가요? 네, 이번 2023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에서는 그
그 그룹팔로라는 이제 영국 작가가 만든 이제 그 조형물을 했고요. 또 영국 이제 작가요. 예예. 그리고 한국의 이제 한병호 작가의 도깨비 조형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전시가 된 상황입니다. 도깨비도 있고 뭐 보니까 여우 조형물도 있더라고. 여우 모양이나 올빼미 모양의 동물 모양의 네. 조형물도 있고. 여우 올빼미 뭐 괴물 모양 요거는 이제 그룹팔로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줄리아 도널드슨 뭐 악셀 세플러 이 작가들이 만든 조형물입니다. 네.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에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좀 감상을 했겠네요. 네, 어린이들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왔는데요. 네. 이제 조금 많이 성과가 저조하더라고요. 2022년도까지 이제 방문객 수가 15,000명 정도 됐었는데 예. 작년도에는 이제 4,500명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도는 10,000명이 넘었는데 작년에는 4,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해당 조형물을 한번 이제 전시하고 그냥 전부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건데 작년의 경우는 그 해당 조형물들 뭐 여우나 올빼미, 도깨미, 뭐 괴물 이런 조형물들을 제작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투입이 됐나요? 지금 현재 1억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이거는 네. 이제 총 사업비 2억 2천에서 뭐 60% 이상 지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억 4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였는데 그냥 한 번 전시하고 그냥 폐기하는 버리는 그런 처분이 결정이 된 거군요. 자, 이 조형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 작년의 경우는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철거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었다고요? 초창기 계획서를 보면은 철거 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 저희 원주시에서는 뭐 그 문화교통국장님 말씀으로는 철거를 하지만 뭐 폐기는 아니다. 뭐 이런 폐기는 답변을 아니다. 주시긴 했는데 아,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난 게 그 한병호 작가의 도깨비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을 하기로 했어요. 공원나무 재활용하기로 했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그룹팔로 같은 이제 대형 조형물이 있거든요. 그 초대형 조형물을 이제 폐기 수순을 밟기로 확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내 작가의 도깨비 관련 도깨비 모형의 그 조형물은 재활용하기로 했는데 이 네네. 그룹팔로의 초대형 조형물은 왜 폐기 처분을 하기로 결정이 된 거죠?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 예. 아마 애초부터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한병호 작가님에게도 아마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같이 비용이 산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디 놓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폐기 수순으로 밟은 이유도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폐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이 이 조형물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 조형물들을 계속 전시를 해놓는 것보다 폐기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계획 단계부터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업 예산이 1억이 감액이 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3억이 넘는 예산에서 2억 2천억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산이 감액됐으면 조형물에다가 큰 비용을 투자할 게 아니라 축제를 좀 더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옳다 생각하는데 이제 조형물에 오히려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하고 그만큼 축제 구성이라든지 내실이 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딱 드러난 지표에서도 2022년도보다도 3분의 1 수준도 달성하기 어려웠었던 거죠. 조형물에 너무 많은 돈을 들였다. 그 대신에 축제를 좀 더 내실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산 편성 당시의 문제점은 이런 걸로 보시는 거군요. 조형물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
또 다른 부분에 좀 내실 있게 예산 집행을 해서 관람객들이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신지요? 네, 맞습니다. 네,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야 함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갖고 가야 될 목표고 방향성이거든요. 그런데 원주문화재단이 이렇게 이제 큰 조형물을 갖다 놓고 그거를 보러 이제 사람들이 오고 사실 이게 4,500명도 보면 그 방문해 준 고객들도요.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동부 프로미 농구 경기가 한창이었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거 맞물려 가지고 행사가 진행됐어요. 아하. 만약에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무지는 행사가 될 수도 있었던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홍보가 좀 덜 됐나요? 아니 뭐 홍보는 예년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홍보 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책정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리고 작년 4월에요. 원주시 대표 캐릭터 꽁들이 이걸 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이 됐었죠. 당시에도 그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 꽁들이는 지금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꽁들이는 뭐 앞으로도 다시 이용을 할 거로 네. 이제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예. 꽁들이 조형물 예산 같은 조형물 예산이어도 이제 이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좀 현재 이제 그림책 페스티벌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게 아마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서의 그 조형 예술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런 예술의 형태로도 뭐 문막에도 보면은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문막역에 문망역이요. 만종역 쪽에 만종역. 네. 예. 그런 조형물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꽁들이 같은 경우에 원주 대표 캐릭터로 캐릭터성을 저작권을 이제 원주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꽁들이 캐릭터가 어떤 뭐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서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잠깐 중단이 됐던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뭐 이런 거 부분도 또한 그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그림책 페스티벌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 부분에서 그 조형물로 차지하는 예산 비중도 너무 높은 상태였고 네네. 이거에 대한 충분한 시민 공감을 얻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요? 1억 2천만 원. 1억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네. 원 정도의 예산을 이 조형물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작가한테 이제 지급한 돈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건데. 아니요. 네, 작가가 아니고 그 네. 조형물 제작 업체에 제작 업체에 네. 제출한 건데. 이게 뭐 워낙 그 규모가 좀 커서 그런가요? 1억 4천만 원이나 들어갈 정도의 그런 네, 저기 취향예술관 뒤편 보면은요. 그 네. 주차장 부분에 그 높이가 꽤 됐습니다. 높이가 전까지 해가지고 그 조형물이 이제 움직이는 것까지 구현을 해가지고 워낙 대형 조형물이다 보니까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군요. 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 일회적인 행사에 너무 과도한 비용을 들이는 걸 좀 줄일 수는 없을까요? 사실 그 재단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기획 공연이나 기획 예산이나 기획 공연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네. 저희가 처음부터 뭐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도 이거 결과 보고 이후에 이 예산을 또 뜯어보니까 한 가지 비목의 예산이 아니라 두 가지의 예산이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진 이 페스티벌이더라고요. 네네. 그럼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 두 가지 예산이 합쳐져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데 60% 이상의 예산이 이제 조형물로 들어갔다. 근데 이거는 또 이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원주시에 있는 들어가는 모든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기 전에
뭔가 저희가 의원들이 지적을 하거나 알고 있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단 내에 직접 고유 행사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시작. 네.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미리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군요. 예. 뭐 물론 어떤 행사가 있다 해서 미리 자료 요청하고 하면 알겠지만 네. 뻔뻔히별로 다 이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 좀 이후에 알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후에 알게 된 네. 거군요. 현재 이 조형물들 아까 그 도깨비 조형물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죠? 예, 동화마을 수목원 그 문막에 있는 쪽에 이제 문막이에요. 네네네. 거기 계속 전시를 하기로 했고, 그러면 영국 작가 그루팔로의 그 조형물은 어떻게 다 폐기를 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인가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가보진 못했는데 예. 아마 치앙예술관 뒤편에 계속 쌓아두고 있었거든요. 네. 조만간 폐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일단 해당 그 영국 작가도 뭐 다시 전시나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폐기할 수밖에 없죠. 네,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군요. 자, 원주 그림책 페스티벌 조형물 폐기와 관련한 논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회 손준기 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47분 지났습니다. 원주시가요, 희망택시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희망택시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희망택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교통수단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희망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운행되는 교통수단인데요. 지역 주민은 택시 요금의 일정 부분만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원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다자녀, 임산부 등 세대 내 차량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개 마을을 추가해 78개 마을, 612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대중교통과 민병인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 희망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택시 요금의 일정 부분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주요 개편 사항이 한 4가지 정도 있는데요. 먼저 월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희망택시를 신청할 때 올해부터는 사전 지정 없이 목적지까지 바로 운행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세대 내 차량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자가용 이용을 못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합승이 불가하였다면 올해부터는 희망택시 이용자 간 합승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확대했습니다. 네, 희망택시 운영 체계가 올해부터 4가지 정도 개편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희망택시는 기존에 월 4회로 지원 횟수를 제한했었는데요.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희망택시를 신청할 때 마을에서 목적지 2-3곳을 지정해 운행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원하는 목적지까지 바로 운행이 가능한데요. 또 65세 이상 주민 중 차량 보유 세대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자격 요건이 완화돼 세대 내 차량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자가용 이용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합승이 불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희망택시 이용자끼리 합승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편의를 확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희망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버스 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거나 또 거주지 1km 내에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해당 정류장에 버스가 하루 3회 이하로 운행하는 마을일 경우 해당되고요. 이용 가능한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다자녀 가구 중 세대 내 차량이 없는 가구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희망택시를 신청하면 되고요. 이용자로 선정되면 희망택시 카드가 발급돼 해당 카드로 1,400원의 현금 자부담과 또 원주 브랜드콜로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 대중교통 사업 계획에 대해서 원주시 대중교통과 민병인 과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원주시 대중교통과 추진 사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혁신 기업도시간 고속버스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속버스 정류소 쉘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불편함을 없애고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 기존 브랜드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티머니 온다 택시를 도입하였는데 티머니 온다 택시는 전화 호출, ARS 자동 배차, 음성 인식 AI 배차, 앱 호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드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주시가 버스 준공영제와 노선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대중교통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1,400원의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버스 요금 정도잖아요. 네, 1,400원만 부담을 하면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올해 또 운영 체계가 많이 개편됐으니까 그동안 대중교통 불편을 겪었던 시민분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희망택시 운영체계 개편으로 이용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분들은 적극적으로 희망택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3분 향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인 횡성군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에 이어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의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횡성군청의 가족복지과 김홍석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이 이 세계보건기구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승인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횡성군의 노인 인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가 2024년 1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횡성군 인구가 46,265명이고요. 네. 65세 이상 인구는 16,125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횡성군 고령 인구 비율이 34.8%에 이르고 있고요. 네. 이거는 도내 최고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 최고치도 될 수 있겠네요. 34.8%면요. 예. 네. 자, 횡성군이 지난해 9월이죠. 예.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 실태 조사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 노인 실태 조사는 횡성군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횡성군 고령친화도를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각과 신체 건강 상태, 심리 상태 등을 파악했고요.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별로 구분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만족도 등을 조사했습니다. 네. 예, 진단 결과 주거의 안정성 부분과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의견 청취 부분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횡성군이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 편리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횡성군이 고령친화도시 가입에 도전하게 된 이유, 어떤 이유인가요?
예. 고령 친화 도시는 활기찬 노년과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주요한 가치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령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것인데요. 우리 횡성구는 고령 사회를 위기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이번에 가입이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3년 동안 8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먼저 고령 친화 도시 조성과 관련 있는 횡성군에 8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4대 목표를 나누어 세부화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존중과 소통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여가와 일자리 부분, 세 번째로 건강과 배려 부분, 네 번째로 안전과 편리 부분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저희들이 사업은 횡성형 노인 통합 돌봄 사업과 횡성구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입니다. 횡성형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요. 어르신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노인복지관 신축은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층부에는 노인복지관을 신축을 하고요. 상층부에는 고령자 임대주택을 조성해서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노인복지관도 신축을 하고 또 어르신들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돌봄 사업도 시행을 할 계획이신데 끝으로 이 고령 친화 도시에 대한 비전과 계획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아까도 잠깐 언급하였다시피요. 저희들이 인직에서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령 친화 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와 함께하는 희망 행성, 행복 행성을 위해서 고령층을 위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네. 고령 친화 도시 가입을 계기로 해서 횡성군이 어르신들이 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횡성군청 가족복지과의 김홍석 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